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0원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투자자, 월가에서 가장 큰 은행의 CEO, 그리고 비트코인 사망 선고를 무려 18번이나 내린 경제학자가 한 말이에요. 근데요,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가 않거든요.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12만 6천 달러를 찍었어요. 한화로 약 1억 8천만 원이었죠. 여러분, 집 근처 아파트 전세금만큼 되는 돈이에요. 근데 지금요, 6만 8천 달러 근처예요. 한화로 약 9,800만 원, 4개월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절반이 날아간 거라고요. 그리고 불과 며칠 전 2월 5일에는 6만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겨우겨우 반등한 거거든요. 그 하루 동안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강제 청산된 금액만 26억 달러예요. 한화로 약 3조 7천억 원이에요. 이게 하루 만에 증발한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월가의 전설들이 비트코인을 이렇게까지 혐오하는지, 정말 영원까지 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이 폭락이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만의 판단 기준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반토막 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 코인은 태어날 때부터 롤러코스터였거든요. 2011년 비트코인이 32달러에서 2달러로 떨어졌어요. 94% 폭락, 거의 증발한 거나 다름없었죠. 2014년에는 1200달러에서 170달러까지 내려갔어요. 87% 하락, 그때도 비트코인은 끝났다는 말이 쏟아졌어요. 2018년에는요, 2만 달러에서 3200달러, 84% 빠졌어요. 그때 비트코인 산 사람들 중에 멘탈이 안 나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2022년 FTX 거래소가 터지면서 6만 9천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까지 추락했죠. 77% 폭락이었습니다. 거래소 대표가 사기를 치다 걸린 건데 그 여파로 수백만 명이 돈을 잃었어요. 보이시죠? 패턴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고점 대비 70%에서 94%까지 떨어지는 걸 반복해 왔거든요. 올라갈 때는 로켓처럼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자유낙하예요. 근데 지금은요, 12만 6천 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아직 52%밖에 안 빠진 거예요. 만약 과거 패턴대로 80% 폭락이 온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2만 5천 달러, 한화 약 3,600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비트코인 사망 선고를 기록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름이 비트코인 부고록인데요. 지금까지 무려 431번 비트코인은 죽었다고 선언됐어요. 유명 경제학자, 노벨상 수상자, 은행씨 이 오들이 번갈아 가면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때마다 비트코인은 관 뚜껑을 열고 다시 살아났거든요. 근데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떠받쳐 주던 기관 투자자들이 오히려 팔고 있기 때문이에요. 작년에는 월가가 비트코인을 사들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월가가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어요. 이게 이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자, 첫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워런 버핏,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의 회장이고 이 회사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어요. 한화로 약 1440조 원이에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680조 원이니까 대한민국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을 한 사람이 굴리고 있는 거예요. 올해 95세인데 60년 넘게 투자를 해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 중 한 명이 됐어요. 이 사람이 2018년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한 말이 있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요, 비트코인은 쥐약의 제곱이다. 쥐약이라고 안 했어요. 쥐약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보통 나쁘다고 하면 그냥 나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나쁜 것의 제곱이라고 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표현할 만큼 극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2022 년 주주총회에서는 한술 더 뜨셨어요. 세상의 모든 비트코인을 25달러에 준다고 해도 안 사겠다고요.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약 1조 3천억 달러예요. 한화로 1870조 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걸 3만 6천 원에 다 줘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게 워런 버핏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냐고요? 버핏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해요. 첫째,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식을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 회사가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 돈의 일부를 배당으로 주주한테 나눠주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있으면 임대료가 들어와요. 농지가 있으면 농산물이 나오고요. 근데 비트코인은요, 컴퓨터에 숫자가 적혀 있을 뿐이에요. 그냥 놔두면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아요. 둘째, 비트코인의 가치는 결국 나보다 비싸게 살 사람을 찾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거라고 해요. 내가 100만 원에 사도 괜찮아. 120만 원에 살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근데 그 120만 원에 산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해요. 150만 원에 살 사람이 있겠지. 이 사슬이 끊기는 순간, 그러니까 나보다 비싸게 살 바보가 더 이상 안 나타나는 순간요, 게임 오버예요. 가격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 11월 버핏은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주주서한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정면으로 겨냥했어요. 내재 가치도 없고 현금 흐름도 없는 투기 자산이라고 못 박은 거예요. 95세스는 마지막 편지에서까지 비트코인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그만큼 강한 확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인물, 제이미 다이먼입니다. JP 모건이라는 은행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에요. 자산 규모가 4조 달러가 넘습니다. 한화로 약 5,760조 원이에요. 한국에 있는 모든 은행 자산을 다 합쳐도 이 은행 하나를 못 이겨요. 그 거대한 은행의 씨, 이 오가 비트코인을 뭐라고 했냐면요, 애완용 돌이라고 했어요. 혹시 1970년대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 아시나요? 게리달이라는 사업가가 멕시코에서 주워온 그냥 돌을 예쁜 상자에 넣었어요. 상자에 숨구멍도 뚫어놓고 집도 깔아주고 돌봄 안내서까지 넣었어요. 이름을 펫록 애완용 돌이라고 붙였거든요. 그랬더니 미국 전역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렸어요. 6개월 만에 100만 개가 팔려서 이 사람은 백만장자가 됐어요. 근데요, 유행이 끝나니까요, 그냥 돌이 된 거예요. 서랍 속에 처박힌 아무 가치도 없는 돌. 다이먼은 비트코인이 딱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열풍이니까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열풍이 끝나면 그냥 디지털 돌멩이가 된다는 거죠. 게다가 다이먼은 더 강하게 말했어요.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고 사기에 가깝다고요. 그리고 이건 내가 비트코인에 대해 말하는 마지막이라면서 선을 그었어요.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이러니한 건요, JP 모건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하루에 수조 달러를 블록체인으로 결제하고 있고 자체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고 있고 실물 자산 토큰화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만큼은 절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먼의 논리는 이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진짜 혁신이다. 더 빠르고 더 싸게 돈을 옮길 수 있으니까.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코인은 기술 위에 올라탄 투기일 뿐이다. 기술과 코인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거죠. 블록체인은 사랑하지만 비트코인은 경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인물로 넘어갈게요. 피터 쉬프. 이 사람은 좀 특이해요. 금 투자의 전도사로 불리는 경제학자인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비관론으로는 전 세계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비트코인 사망 선고를 기록하는 웹사이트에서 1등이에요. 무려 18번이나 비트코인은 끝났다고 선언했거든요. 워런 버핏보다도 위, 제이미 다이먼보다도 위, 노벨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보다도 위, 비트코인 비관론의 절대 챔피언이에요. 쉬프는 2025년 12월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다이먼은 비트코인이 폰지라는 걸 여전히 알고 있다고요. 폰지가 뭐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폰지 사기란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구조예요. A한테 1천만 원을 받고 B한테 또 1천만 원을 받아서 A한테 수익금이라고 돌려주는 거예요. 새로운 돈이 계속 들어올 때는 멀쩡해 보여요. 근데 새 돈이 안 들어오는 순간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쉬프는 비트코인이 본질적으로 이 구조라고 보는 거예요. 쉬프의 핵심 논리는요,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금은 5천년 동안 인류가 가치를 인정해 왔어요. 반짝이고 녹슬지 않고 전자제품에도 쓰이고 장신구로도 쓰여요.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고 용도가 확실해요. 근데 비트코인은요, 컴퓨터 안에 있는 숫자예요. 인터넷이 끊기면, 전기가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재미있는 건요, 쉬프 본인이 인정한 게 있어요. 자기가 건전화폐에 대해 가르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 논리를 비트코인에 적용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됐다고요. 의도치 않은 결과라면서 상당히 씁쓸해했어요. 자기가 금을 사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디지털 금을 산 거잖아요. 자, 이제 반대편 이야기도 해야 공평하잖아요. 네 번째 인물,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이 사람은 비트코인의 가장 열렬한 신봉자예요. 비트코인계의 광신도라고 불러도 될 정도예요.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의 회장인데 원래 이 회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 회사였거든요. 1989년에 설립됐으니까 역사가 꽤 긴 IT 기업이었어요. 근데 2020년에 세일러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코로나 때 정부가 돈을 찍어내니까 현금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회사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어요.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세 번 사고,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고 계속 샀어요. 지금 이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무려 71만 3,500이 개예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기업이에요. 평균 매입 가격이 개당 7만 6천 달러, 한화 약 1억 1천만 원이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6만
$8,000 근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일러의 비트코인 전체가 물에 빠진 거예요. 이걸 원가 이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산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낮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1억에 산 아파트가 지금 8천만 원이 된 거랑 같은 거예요. 실적으로 봐도 처참해요. 지난주 발표된 2025 연사 분기 실적에서 스트래티지는 124억 달러 순손실을 기록했어요. 한화로 약 17조 8천억 원이에요. 분기 손실이 17조예요. 주가는 어떨까요? 2024년 11월 트럼프 당선 직후 최고점 54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약 14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75% 폭락이에요. 1년 사이에 주가가 4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래도 세일러는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요새다. 절대 안 판다. 비트코인 더 사겠다고요. 근데 시장은 차갑게 묻고 있어요. 요새가 무너지면 어쩌려고요? 물론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이 8,000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스트래티지가 강제 매도에 몰릴 일은 없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82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와 22.5억 달러 현금이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투자자들의 심리예요. 주가가 계속 빠지면은 더 이상 주식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세일러의 전략 자체가 멈추는 거예요. 이제 감정을 빼고 숫자만 보겠습니다. 크립토퀀트라는 분석 기관이 이번 주 보고서에서 충격적인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첫째, 미국 비트코인 ETIF 시장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작년 이맘때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들은 비트코인 4만 6천 개를 사들였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비트코인을 매수했어요. 근데 2026년에는요, 오히려 팔고 있어요. 기관 수요가 완전히 역전됐다고 크립토퀀트가 경고한 거예요. 코인쉐어즈 데이터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2주 연속 17억 달러가 빠져나갔어요. 둘째, 비트코인이 365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이동평균선이 뭐냐고요? 지난 1년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이어놓은 거예요. 이 선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건 1년 동안의 평균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낮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게 2022년 3월이거든요. FTX가 터지기 직전 지옥의 문이 열리던 그 시기예요. 셋째, 공포탐욕 지수가 2022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이 지수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숫자로 나타내는 건데 지금 극도의 공포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넷째, 레버리지 청산이에요. 레버리지가 뭐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빚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1천만 원이 있어요. 이걸로 5배 레버리지를 걸면 5천만 원어치를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빚을 4천만 원 내는 거죠. 비트코인이 오르면 수익이 5배가 돼요. 대박이죠? 근데요, 반대로 비트코인이 20%만 빠지면요, 5천만 원의 20%는 1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원금 1천만 원이 전부 날아가는 거예요. 통장에 영원히 찍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제 청산이에요. 거래소에서 자동으로 여러분의 포지션을 닫아버리는 거죠. 선택권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실제로 수십만 명한테 벌어진 일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26억 달러, 한화 약 3조 7천억 원어치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어요. 2월 5일 하루에만 10억 달러가 넘었고요. 근데 이 청산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A가 청산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B도 청산되고, B가 청산되면은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러면 C도 청산되고. 이걸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해요.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가격을 바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만약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빠진다면요, 기술적으로 200주 이동평균선이 약 5만 8천 달러에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 선은 비트코인의 바닥 역할을 해왔거든요. 이전 사이클에서도 이 선에서 반등했었어요. 근데 이 선마저 뚫리면 그때부터는 진짜 미지의 영역이에요. 잭스의 수석 전략가 존 블랭크는 올해 안에 4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고요. 암호화폐 분석가 벤 코엔은 최악의 경우 1만에서 2만 달러까지 떨어지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어요. 2만 달러면 지금 가격에서 또 70%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비트코인 가격이 영원히 될 수 있을까요? 극단론자들의 농어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내재 가치 부재론이에요. 버핏이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요. 주식에는 회사가 있고, 부동산에는 건물이 있고, 금에는 물리적 금속이 있잖아요. 비트코인에는 뭐가 있냐고요? 블록체인 위의 숫자예요. 사람들이 이건 가치가 있다라고 합의하는 순간에만 가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합의가 깨지면 태평양 섬나라에서 조개를 화폐로 쓰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조개에 가치가 있다라고 믿을 때는 화폐
때였지만 그 믿음이 사라지니까 그냥 조개가 된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관 이탈론이에요. 이번 폭락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개인 투자자가 빠진 게 아니라 기관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낙관론의 핵심 논리가 뭐였냐면 기관이 들어오면은 시장이 안정되고 가격이 오른다는 거였잖아요. 이 TF가 승인되고 월가가 사들이고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넣고 그게 비트코인이 진짜 자산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기관들이 나가고 있어요. 인베스팅닷컴의 분석에 따르면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혁명적 자산으로 본 게 아니라 단순히 차익 거래 도구로 썼을 뿐이에요. 돈이 안 되니까 떠나는 거죠. 비트코인의 기관 채택이 혁명을 죽인 셈이라는 냉정한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양자 컴퓨팅 위협론이에요. 이건 좀 먼 미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라는 게 있어요. 기존 컴퓨터보다 수억 배 빠른 계산을 할 수 있는 차세대 컴퓨터예요. 이게 발전하면 비트코인의 암호화 체계가 뚫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안전성은 수학적 암호화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 암호화가 무력화되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신뢰를 잃는 거예요. 캐프리올 인베스트먼트의 찰스 에드워즈는 이번 폭락을 계기로 비트코인 업계가 양자 보안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라고 경고했어요. 세일러도 최근 양자 위협에 대응하겠다라고 발언한 걸 보면 업계 내부에서도 이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결국 영원이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로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은 431번 죽었다고 선언됐는데 그때마다 살아났어요. 2100만 개라는 공급 한도는 코드에 새겨져 있어서 누구도 바꿀 수 없고요.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2009년 탄생 이후 단 한 번도 해킹당한 적이 없어요. 반감기라는 구조적 공급 감소 메커니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규제 프레임워크가 오히려 정비되고 있어요. 한쪽이 맞을 수도 있고 반대로 양쪽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버핏 말만 듣고 팔면 안 되고 세일러 말만 듣고 사면 안 돼요. 피터 쉬프가 18번 틀렸다고 19번째도 틀릴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대신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첫째, 지금 투자한 돈이 내일 당장 반토막, 나도 생활에 지장이 없나요? 그렇다면 버틸 수 있어요. 아니라면 지금 당장 투자 규모를 줄여야 해요. 생활비를 넣은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에요. 둘째, 레버리지를 쓰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이번 주에만 3조 7천억 원이 증발했어요. 전부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의 돈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5배 레버리지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요. 셋째, 비트코인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나요? 블록체인이 뭔지 반감기가 뭔지, 왜 2100만 개로 제한되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확신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아니라면 남들이 산다고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공부부터 하시는 게 맞아요. 넷째, 최소 4년 이상 기다릴 수 있나요? 비트코인의 역사적 사이클은 반감기 기준 약 4년이에요. 2024년에 반감기가 있었으니까 다음 반감기는 2028년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시간이 여러분 편이 될 수 있어요. 아니라면 매일 차트 보면서 심장이 쪼그라드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비트코인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격언이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는 게 참 묘하죠? 공포의 순간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진짜 끝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비트코인 어떻게 보세요? 더 떨어질까요? 여기가 바닥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